네, 안녕하세요. 의정부 지산안전원 성민수입니다. 오늘은 의료 쪽 얘기보다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의료 쪽하고 고민하시는 분들,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예전 얘기도 한데, 사회생활 하면서 또 여러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 택하지 않은 길을 생각할 수도 있고, 도전해도 실패했던 길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, 그런 변동의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물론 다만 철저하게 제 느낌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다 카더라 이런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제 가감해 가지고 스스로 좀 결정을 내릴 때 반영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 대기업 삼성의 그 전체 입사 기수 있을 시절에 들어가가지고 2년 살짝 넘게 다녔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서 이제 편입하고 뭐 수능 그 다음에 또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이었죠 당시 저는 생각했던 게. 그래가지고 여러 개 시험을 거쳐가지고 의료 쪽으로 전업을 하겠다 생각했었고, 그 전에 회사 다니면서 이제 미국 경영학도 생각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조금은 저한테는 버겁다기보다는 제가 갔다 와서 자리 잡을지 확신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 미국 치과대학도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뒤늦게 전업을 하게 된 건데,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의료 쪽에 장점이 있다면은 또 단점이 있을 특질이 있으니까, 첫 번째로는 자리만 잡으면 괜찮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노래를 내도 히트를 쳐도 괜찮고 작곡을 해도 히트곡이 나오면 괜찮은 거잖아요. 근데 반대로 내가 거기 해당되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자리만 잡으면 좋죠. 근데 문제는 터줏대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. 더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어요. 특히나 그게 공고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리만 잡고 괜찮으면은 웬만하면 사람 잘 안 바꿔가지고 꾸준하게 올 수 있는데, 만약에 자리를 못 잡게 되면은 상당히 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극에서 극이기 때문에, 자영업이기 때문에 잘만 되면 괜찮지만 잘못되면은 빚도 엄청나게 지고 신용도도 깎일 수가 있고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. 그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근데 제 생각에는 대기업 간부 하시는 분들, 이사급들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시거든요. 개인 의원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대기업 이사급의 스트레스 제가 직접 다 해보진 않았습니다만, 글쎄 대기업 간부의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위아래 치이는 게 많기 때문에 조직을 유지하면서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신경 쓰기 솔직히 많거든요. 경쟁이 심하긴 한데 그 의료 쪽은 그래 자영업들보다는 경쟁이 그 1층에서 하시는 식당 이런 분들보다는 덜 심한 건 사실이죠. 정말 치열하고 권리금 가지고 또 옛날에 막 별일도 많았다가 그나마 안정화되었는데,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들이 또 1층에서 하시는 자영업분들한테, 물론 한의원도 1층 있고 의원도 1층 있습니다만 존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어요. 예전보다 워라밸이라는 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근무 시간 제한도 있고 5일 근무제도, 예전에 5일 근무 아니었잖아요. 저 또 늙은 티 내는 것 같은데 제가 회사 갔을 때 처음엔 6일제였어요. 토요일까지. 토요일 오전까지 그 1시까지, 오후 1시까지 했을 거예요.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직장 워라밸은 상당히 좋아졌는데, 대신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이 줄었죠. 예전에는 대학 진학률 2년제까지 포함해서 30%대였대. 요새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, 좋은 직장을 생각한다면은 훨씬 더 대학 졸업생들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좋은 직장이라는 거는 정말 좀 적은 편이고요. 그 다음에 변화의 폭이 좀 빨라요. 직장에서 갖는 변화라는 게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사장급으로 중용이 되니까, 물론 이제 나는 나이가 많고 쿨하니까 할 수 있지만, 우리나라 문화상 그게 선후배 따지고 한 달이 건너면 아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. 물론 저는 여기 하면서 나이 안 따지다 우리 나이 없다 이런 게 운영하긴 하는데, 연령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존댓말 쓰고 막 학번 따지고 뭐 이게 지역 학연 막 따지기 때문에 복잡할 수가 있어요.
그래서 그거를 그런 변화에서 내가 특정한 게서 살아남을 수 있냐, 아니면은 그냥 관록과 나이와 뭐 이제 뭐 인연 이걸로만 우기냐, 그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죠. 회사에서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재테크 잘하고 이러면 괜찮긴 한데,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특히 그런 게 없다면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럼 나가가지고 뭘 할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, 요새 저희 이제 근처 분들은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. 농업 하시면서 생활비 아끼고 이래가지고 재테크 살살 하시면서 아니면 연금 타시면서 이제 다음 뭐 제2의 제 삶의 인생을 준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길게 보셔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,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내가 이거를 회사를 관둬가지고 합격이 가능할지, 그리고 합격을 못하는 경우 어떤 출구들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재테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본인의 재력도 중요하고, 그래서 의뢰를 하더라도 한번 사건 사고 실수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경영이 너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은 토박토박 해가지고 재테크 해가지고 눈을 떠가지고, 재테크도 무슨 불로소득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토박토박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내가 먹을 수 있는 견과류 지키는 그 이제 설치류 귀여운 애들처럼 잘 토박토박 지켜가지고, 설치류 있네 여기 포로리요. 해달이 조개를 지키고, 조개는 이제 깨먹지만 돌로 겨드랑이 껴있는 걸로 이제 견과류 이렇게 볼에 집어넣잖아요. 이런 애들, 다람쥐 같은 애들이 그런 것처럼 잘 지켜가지고, 적어도 최소한 근거지는 날리지 않게 해야죠. 그래서 저는 확 굶지 않고 그냥 토박토박 제 취미 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큰 불만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삶이란 게 이어지고 주변에 민폐 안 끼치고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냉정히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가능성이 높고, 그런 걸 생각하세요. 꿈만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저도 뭐 어릴 때 뭐 시험 봤으면은 그 점수 가지고 아무 데 갈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냉정하게 봐서 이제 어떻다 생각 보시고, 주변 분들에게 그 크게 민폐 안 끼치고 할 수 있는 길을 현명히 선택해가지고 본인이 만족할 수 있고, 그래도 좀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는 길을 찾기를 권합니다. 감사합니다.